취재 내용을 현장 기자의 육성을 통해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 대전대 신문의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태훈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김태훈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633km, 우리의 국토를 종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국토종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할 것 같아요. 생생한 이야기 지금부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어떤 계기로 이번에 국토종단을 계획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국토종주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그저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좌절되자 여행은 무산되었고 그러던 중 SNS에서 국토종주에 대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졸업 전에 이거라도 해보자고 해서 국토종주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토종주의 거리인 633km의 거리를 찾아봤을 때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그렇게 국토종주의 일정을 5박 6일로 정규 코스에서 조금씩 우회하는 길을 따라 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세제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로 이어지는 코스였고 한강 자전거길과 남한강 자전거길을 2일, 세제 자전거길을 하루, 낙동강 자전거길을 3일로 계획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5박 6일의 여정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첫날의 출발점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세요. 첫날에는 친구가 대전에서 인천까지 올라와야 했고 저도 인천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둘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출발점까지 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으며 중간에 아침도 먹게 되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국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에는 늦은 시간인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 부산에서 인천까지 국토종주를 완주한 사람, 이제 국토종주를 시작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며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해 답을 하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국토종주는 꼭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 그걸 도전하러 온 너희는 성공하길 바란다 였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힘입어 중간에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출발점에서 발을 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로 생각한 곳까지 가기 위해 그리고 가득 차 있는 자존심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출발해서 막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양평까지라면 어떤 경로로 가게 된 건가요? 인천에서 양평까지는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달렸기에 서울을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강 자전거길은 말 그대로 한강을 옆에 끼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자전거길은 저희가 주말에 출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운동을 하러 나와 있었기에 속도도 내지 못하고 사고만 내지 말자는 생각으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각 인증센터의 예상 도착 시간 또한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첫날은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강 길을 달려서 목적지인 양평까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한데 결과는 어떠셨나요? 제 친구는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하였지만 저는 한번 낙차를 하게 됐습니다.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거리라도 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있었는데 제가 건너갈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손목과 무릎이 다치게 되었고 통증이 낮아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일로 시간은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처음 선정했던 양평군립미술관까지 가지 못하고 능내역에서 조금 더 가서 도착한 양수리역 주변에서 잘 맞는 곳을 찾아서 자게 되었습니다. 네,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날은 다시 한번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의욕과 함께 불태웠을 것 같아요. 둘째 날 목적지는 어디였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죠? 둘째 날의 목적지는 충주에 위치한 충주 탕금대였습니다. 첫날에 조금 무리를 해서 그런지 근육통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특히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약국에 들려 마든 파스와 무릎 보호대를 사는 등 꽤나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자전거 길에 올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날에는 서울을 지나는 여정이었는데 반해서 두 번째 날은 아무래도 시골길이 많아서 좀 구경할 것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풍경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고요. 목적지까지 다시 무사히 도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6일간의 여정 중에서 경치만큼은 이날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었고 중간중간 쉬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등 가장 여유롭게 달렸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보는 보호였습니다. 보를 지날 때마다 물안개를 보게 되었고 물안개와 산 그리고 강물이 이루는 조화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인증센터에 도착할 때마다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많은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경치를 감상하며 주행을 했더니 결국 해가 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결국 해가 진 후에 플래시 하나에만 의존하여 주행하였습니다. 네, 내내 달리느라 무척 피곤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날은 더 힘든 코스였다고요? 두 번째 날이 가장 즐거웠던 날이라면 세 번째 날은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국토종주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찬성을 하실 텐데 세 번째 날에 주행을 했던 자전거 길은 세제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세제 자전거 길은 거리는 길지 않으나 상당히 많은 오르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가지 않았던 터라 처음 오르막길이 나왔을 때에는 그저 오르막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오르막길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상당히 걸렸는데 후에 다시 한번 오르막길이 나왔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이화령 휴게소를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오르막길은 경사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길이가 5km나 되는 곳이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일찍 포기하고 한참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화령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나마 내리막에서 위안을 얻으며 계속해서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르막길의 힘든 여정 뒤에는 내리막길의 시원한 여정도 있었을 텐데 세 번째 날 일정이 그걸로 끝이었나요? 이화령 휴게소만큼의 오르막길은 그날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크고 작은 오르막길은 계속해서 나왔기에 저희는 오르막길이 나오면 그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고 내리막길이 나오면 빠르게 내려오며 정신없이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르막길이 많아서 다리가 무척 뻐근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험난했던 세 번째 날 여정을 마치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날 여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날에는 날씨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주행을 했던 6일은 각 날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날은 인내심 테스트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부터 달리게 된 낙동강 자전거 길은 대부분이 평지이고 경치도 그리 좋지 않은 곳이라들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준 하늘에 감사해야 할지 오후가 되니 갑자기 비와 바람이 거칠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저희 뒤에서 계속 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강한 역풍이어서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비는 계속해서 시야를 가리는 등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또는 비가 와서 우비를 쓰니 5분 만에 다시 그치게 되고 그래서 우비를 벗고 다시 주행을 하니 다시 비가 오는 등 오다 그쳤다 하는 비로 인해 결국 저희는 우비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비와 바람을 전부 맞으며 주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의 짐과 옷, 자전거가 전부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 말리는 데에도 한참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비바람을 모두 맞으면서 달리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5일 차에는 날씨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여정이었는지 전해주실까요? 5일차는 전날만큼의 강풍과 비는 없었으나 아직 태풍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는 꽤나 추웠습니다. 게다가 5일차에는 정규 코스로 주행을 하게 된 148km라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지나야지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어서 결국 중간중간 우회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회로는 따로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블로그와 숙소에서 알려주는 우회길을 참고하여 내비게이션에 중간중간에 목적지를 입력해 두고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믿고 주행을 했으나 내비게이션의 알림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고 우회로여서 그런지 길을 잘못 알려주는 등 거리는 정규 코스보다 짧았으나 길을 찾느라 시간은 더 많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네, 5일 차에도 이런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달리면서 봤던 풍경들이나 장소들은 어떤 곳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5일차에는 각 인증센터의 거리가 55km인 곳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날의 코스는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양산 물문화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길에서 사람들이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는 곳인 박진고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태풍으로 인해 이곳을 갈지 말지 고민을 하던 중에 아무래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기에 땅이 젖어 있으면 포기를 하고 우회해서 길을 가고 젖어 있지 않으면 한번 도전해볼 생각으로 주행을 하던 중 마침 태풍은 그치게 되었고 땅도 말라가고 있는 터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곡에는 이화령 휴게소와 다르게 거리는 훨씬 짧았으나 그 경사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저는 처음 몇십 미터 정도는 주행을 해봤으나 이미 몸은 피로와 근육통이 휩싸였던 상태여서 결국 도전을 하였으나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게 되어 실패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6일차로 넘어왔는데 5박 6일의 마지막 여정은 어떤 경로였나요? 마지막 날은 단 하나의 인증센터만을 남겨놨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거리 35km의 양산 물문화관부터 낙동강 하구뚝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도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러 나와 있어서 한강 자전거길을 달렸을 때처럼 속도는 내지 못하고 천천히 낙동강을 구경하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다른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금방 그치겠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비는 갈수록 심해지고 내비게이션은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등 저희는 비를 맞으며 길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왜 하필 저희가 국토공제를 하는 시기에 날씨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참으면서 길을 나아가던 중 비는 그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가 올 때의 추위는 온데간데 없고 국토종지를 했던 6일 중 가장 강한 햇빛이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6일 차에는 계속해서 날씨의 괴롭힘을 받으며 짧은 거리를 한참을 주행한 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를 결국은 해냈다는 사실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잊을 수 없는 6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6일간의 여정 중 얻은 것은 많습니다. 국토종지를 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토종지를 친구하게 되면 결과는 서로 남이 되거나 더욱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저와 친구도 한두 번 싸우게 될 뻔했으나 서로 이해를 하고 응원을 해주어서 함께 완주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탔던 택시기사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역경이 생기더라도 그 힘든 국토종지를 해냈는데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고 이보다 어려운 일도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국토종지를 종료한 후 여러 사람에게 많은 말을 들었으나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국토종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팁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짐을 최소한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많은 짐을 들고 갔었는데 짐이 많으면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이 아닌 몸이 아픕니다. 저 또한 무거운 가방으로 인해 허리와 어깨가 매우 아팠으며 국토종지를 종료한 후에도 2주 정도는 어깨가 계속 아파오고 그로 인해 생긴 멍 또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디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꼭 필요한 옷과 속옷 등만 최소한으로 챙기시고 이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챙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국토종지를 하는 도중 자존심은 조금 내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셨다가 다음날 고생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토종지를 계획하신다면 체력이 좋지 않으셔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짐은 최소한으로 자존심 내려놓기 두 가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대학 24시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직접 입으로 말하게 되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가끔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5박 6일간의 여정을 함께 달리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 전해주신 김태훈 기자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시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